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비상계엄령의 실행 실패는 내란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실패에 대하여 내란이란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나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했는가의 문제와 내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계엄령을 실시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것이 내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다툼의 요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은 어떤 법적 판단이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여론 재판이거나 특히 정치 사건의 적법성 여부는 법의 정신이나 기준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적 판단에서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판단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도 없고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박근혜 불법 탄핵입니다. 이 재판은 사법 기능을 무시한 오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법 규정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탄핵 소추가 되고 불법 판결을 근거로 탄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탄핵되기 전에 탄핵되었고 그 후 그 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모두 무죄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판례에 의하여 지금 공산 좌파들이 거짓과 가짜 뉴스를 근거로 무차별적으로 탄핵 대상자들을 상대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며 국정을 방해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법적 역할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이 상권 분립 중 가장 중요한 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의회와 그 법에 따른 실행의 행정부 간에 서로 정당성을 다툴 때 두 기관의 어떠한 역할과는 다르게 오로지 의회에서 만든 법의 정신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특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마저 여론이나 정치 선동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의미가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상권 분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치, 선거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고 사법 기능은 그냥 통과 의뢰 역할만 하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 소문으로 떠돌던 탄핵은 어차피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죽여버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북두시민혁명군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실패에 대한 판단은 이런 한국 판례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려 놓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즘을 비호하고 또 그 시절 가장 환호를 받고 발전했던 법실정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치즘이 적용하는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법실정주의는 권력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 이론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당이 된 한국 공산 좌파, 즉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조국 교수 등이 가장 선호하는 법 이론입니다. 법실정주의란 법이 제정되면
악법이라도 법률의 문자적 해석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해석을 따르므로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도리어 단점이 되어 이해가 어렵고 법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에 의해서 법의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 법 실정주의에 따라서 그 다수당에서 혹은 권력자들이 법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공산자파들이 그때그때 법을 남발하고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는 것 같은 현상으로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법 상호 간에 모순이 일어나지만은 다수파라는 것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도 법의 이해도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주 바뀌고 권력자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도덕률이라든가 어떠한 자연법을 벗어난 이런 법을 많이 제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법 실정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자주 바뀌어도 문자에 쉽게 설명되어 있고 그대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 또한 사법부의 정치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도 거기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상계엄령 실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 사법부에 대한 배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와 실패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률 조항에 서로 쟁점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와 사변 이 규정도 어떤 경계성에 들어가면은 그 굉장히 그 기준이 모호하고 또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라는 게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결국 법의 해석을 하는 사법부가 있는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관에 대해서 그 조금 단서 조항이라 할까 설명을 조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법률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놓았고 계엄법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라는 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라는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그리고 계엄법에서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있다. 이런 단서 조항에 대해서조차 서로 조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 조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쟁이나 교전에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선포되었던 계엄령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헌법상의 계엄령이라는 것은 그 헌법상의 계엄령을 둔 취지는 대통령제는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의회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엄령이라고 봤을 때 이 계엄령은 전시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떤 권위가 흔들릴 때 이때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헌법상에서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 계엄령법상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을 때라는 이 단서 조항은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위협을 받을 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그 해석에 그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으로 국정을 방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극도로 교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이 옳은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떤 절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에는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반대하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심의라는 것은 의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되어야 한다는 법적 절차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두 시민혁명군이 본 중계방송에서도 그 지체 없이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한 것으로 볼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실질적으로 통고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면은 지체 없이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이런 계엄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이런 절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지체 없이라는 그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게 1시간을 말하느냐 하루를 말하느냐 이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라는 것은 실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혼돈에 의한다면은 하루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체 없이라는 그 어떠한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봤다시피 이런 절차적으로는 큰 위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계엄령의 실패에 따라서 계엄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계엄령이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해 보면은 사전적으로 볼 때 국가의 정치적 기본 제도와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란이라는 안에 내자가 있는 것처럼 외부의 적들이 외국에서 침범한 것을 전쟁이라든가 외환이라 한다면은
이거는 내란으로 내부의 폭동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정치적 제도를 파괴하거나 변혁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목적을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앞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불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사전적인 의미인 국가의 정치적 제도나 조직을 파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내란에서 대규모 폭동, 쉽게 말하면 국가의 정치 조직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 두 번째 불법적으로, 세 번째 대규모 폭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군을 동원한 것이 대규모 폭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앞에 말한 대로 그 국가 제도나 정치 제도나 조직을 파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불법적이지도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폭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에서 그 쟁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내란이 될 것인가 내란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내란의 문제를 계엄령에 대한 내란의 문제를 우리가 법적으로만 순전히 법의 정신으로 논리를 펼쳐보면은 계엄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국민의 인권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 계엄령을 성공을 시켰을 때는 끝난 뒤에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내란으로 이렇게 벌을 받는다 하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계엄령의 어떠한 실시에 있어서 성공은 무죄고 실패는 유죄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의 힘의 논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한국의 정치의 사법부의 기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치라는 것은 법의 상위 개념으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형이상학적이다 보니까 그 법위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에 의한 법률 해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은 탄핵이 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물론 정치라는 건 힘이지만은 우리가 논리의 어떠한 서로의 토론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정치 지도자를 수사했던 검사를 권력을 통해서 탄핵을 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업무 정지를 시키고 예산 편성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 예산을 의회 독재로 국정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도리어 내란일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란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그 어떠한 대규모 폭력 시위, 대규모 폭동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꼭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교란이 된다 하면은 일단 그거는 폭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정치 제도나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폭동이라는 개념이 조금 넓게 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공산 좌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사회 혼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어떤 의미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법적인 논리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이런 변호 아닌 변호 혹은 항변을 통해서 다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내란 세력이 누군가,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대통령제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여 그것을 척결하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어쩌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지지 그리고 각자가 가진 어떠한 내공, 힘의 대결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한 위기다. 그러므로 자유시민들은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통한 사회 혼돈을 선동하는 범죄 집단이자 반국가 세력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윤석열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산 좌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괴멸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공산 좌파의 결집력과 자유우파 시민들의 결집력 싸움이라고 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가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반국가 세력과 자유우파 세력 간의 어떠한 분쟁 혹은 갈등 또는 지금 투쟁이 자유시민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허황된 욕심이라 알지만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이재명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서 둘 다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합리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민혁명이라 북두시민혁명군은 규정하고 싶은 겁니다. 즉 윤석열의 탄핵과 이재명의 내란범으로 같이 구속을 시키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내란 혐의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이미 한국 사법부가 이 표시를 했던 사법부의 정치화에 따라서 이런 법적인 해석이나 법적인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 행위, 국민의 지지와 양 진영이 가지고 있는 힘의 대결을 통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부적으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자유우파들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의 뜻을 높이 사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의 내란죄를 같이 구속을 시킴으로써 자유시민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의 혼란은 범죄자 이재명과 그것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정치판에서 쫓아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지위가 더욱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미한 조금 이상론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비상계엄 선포날에서부터 무언가가 논리에 안 맞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겠구나, 또는 극도의 분열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